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 알아차리기를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마음을 개선하는데 마음 알아차리기가 충분한 방법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 알아차리기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연습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면 불안하다든지, 또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만족한다든지, 이럴 때 처음에는 버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왔으면 좋겠다 할 때 오면 기쁘고 안 오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 시간 30분 전에 도착을 했고 상대방은 5분 늦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기다리는 게 아주 지루합니다. 반면 내가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상대방이 안 오고 상대방은 나보다 10분 더 늦게 도착을 하면 상대방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정작 나는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속 시간보다 20분 늦게 온 것인데도 그때는 성인군자처럼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상대방이 늦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도 아니고 5분 늦고 10분 늦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 일찍 오기를 바랄 때 상대방이 늦게 오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이 늦게 오기를 바랄 때 마침 상대방이 늦으면 마음이 만족스럽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도 남편이나 내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기대하는데 상대가 70을 하면 부족한 사람이 되고 내가 50을 기대했는데 상대가 70이면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인간관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상대방이 나한테 더 잘해서 나의 만족도를 채우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시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자꾸 그래도 사람이 10시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과 매일 저녁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남편은 자정 전에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늦지 거의 대부분 제 시간에 들어오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기대를 더 낮춰서 그래도 우리 남편은 잠은 집에 와서 잔다 이렇게 정하면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질문자에게 그저 다 양보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고치는 건 대화를 통해서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치겠어요? 그러니 상대방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상대방의 인물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늦게 들어온 것만 문제라면 세상에 이 정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확 수용을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결국 이 문제의 결정권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늘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도록 기다리고 늘 상대방이 저렇게 해주도록 기다리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노예 생활입니다. 나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심리가 불안해진다고 하면 어릴 때 야단을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는 그런 원인 규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그냥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수행자도 심리가 어떠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까지 알면 학자가 되고 그걸로 강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직접 인생을 사는 당사자는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즉, 내가 왜 불안하지? 이런 연구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심리가 불안하다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 여기서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구나와 불안한 건 좋은 게 아니다를 결합해서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안을 알아차린다는 건 곧 불안이 가라앉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실험을 자주 해보면 됩니다. 아버지를 자주 만나서 아버지와 있을 때 불안한 걸 관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지면 괜찮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다시 아버지하고 조금 떨어지면 괜찮고 아버지와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불안할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는 꼭 밤에 어두울 때 생기는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전기 스위치를 쥐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스위치를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스위치를 끄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스위치를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럴 때 그저 불이 켜지고 꺼질 뿐인데 왜 두려움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탐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탐구하면 불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멀리 떨어지면 괜찮고 또 가까이 하면 불안하고 그게 반복되면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게 연습하기가 더 좋겠죠. 수행은 안 맞는 사람과 있는 게 공부가 더 빨리 됩니다. 그만큼 연습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해결된 줄 알고 살아가는데 다음에 가까이 하면 또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떨어져 있는 건 그 자리를 비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만나서 해결해 버리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마주해서 해결하는 게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는 우선 피해서 안정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면역력이 약하면 우선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대신 면역력이 강해지면 균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그런 것처럼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는 아버지가 있는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지금 불안하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불안하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가 아니라 왜 불안하지 이런 정도로 관찰을 해나가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금방 좋아져요. 여기서 좋아진다는 건 불안한 강도가 차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게 곧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불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막상 가서 안 불안하면 다행이고 불안하면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원인을 규명하면 제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제 나름대로 원인을 규명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것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좋은데 원인을 규명할 때 탐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규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인 규명에 너무 빠지면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뇌가 늘어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그 괴로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괴롭지 하고 탐구를 해야 합니다. 탐구를 하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0% 이상이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탐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탐구는 마치 과학자가 어떤 원인을 규명하듯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탐구한다, 화두를 참고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생각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서 이런저런 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생각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탐구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걸 망상 피운다고 합니다.